오늘 주요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미국인 공채 나선다.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HMGMA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공가대학 캠퍼스에서 공개 채용 행사를 열 예정이며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현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619만원, 중기 373만원, 임금 격차 더 벌어졌다. 경영자 총협회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임금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은 619만원으로 중소기업 373만원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2.7%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특히 금융, 보험업의 성과급 지급이 늘면서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초 동작, 일산도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 파악하고도 감췄나?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에 서초, 동작, 일산 등 더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 측은 피해 지역을 파악하고도 밝히지 않고 있다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 부담 예년보다 낮아질 것, 추석 성수기 전망. 올해 추석 성수기 과일 가격 부담이 예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과일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의 과일 수요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젠슨 황, 샘 올트먼 올까? APEC 찾는 글로벌 CEO의 눈길.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참석 여부에 따라 회의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 상품기획부터 소비자 보호 최우선 기준으로 가치체계 대전환. KB금융그룹이 소비자 보호 가치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에 나섭니다. 상품기획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성과평가 지표에도 이를 반영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 효과 가시화 9월 들어 가계대출 급감. 6.27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9월 18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675억 원에 그쳐 전달 4조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며 기업 대출은 대기업 위주로 증가했습니다. 최장 10일 추석 연휴에 10명 중 7명 빈집 안전 걱정. 보안업체 S1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안전의식 조사 결과 주택, 상점, 공장 모두에서 안전 불안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명 중 7명이 빈집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해가스전에 복수 해외업체 참여, 대왕고래는 추가 탐사 없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19일 오후 3시 동해 해상 광구 투자 유치 입찰을 마감했으며 향후 개발 여부가 주목됩니다. 다만 대왕고래 지역은 추가 탐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AI 엑사원,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 시장 분석 활용, 의사결정 지원. LG의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이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의 금융시장 데이터 분석 및 미래 예측에 활용됩니다. LG AI 연구원은 LSEG와 협력하여 금융시장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엑사원 기술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입니다. 전문직 비자 이어 ESTA 수수료도 오른다. 정부 영향 파악해 미국과 소통. 외교부는 21일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0배 증액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ESTA 수수료 인상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한미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찰리 커크 추모식 10만 명 운집 예상 최고 수준 보안에 가방 반입 불가. 암살된 미국 청년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21일 애리조나주에서 열립니다. 폭스뉴스는 20일 경찰 추산을 인용해 이번 추모식에 약 1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도했으며 추모식 장소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최고 수준 보안을 적용해 가방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틱톡 합의로 수십억 달러 수수료 챙길 듯.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눈앞서 상륙훈련, 마약 소탕 가장한 마두로 압박. 미국 해병대 병력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함과 전투기를 동원한 상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베네수엘라 마약 범죄 조직 소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목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 전지현 대사의 중국 발칵.
최근 방영된 드라마 북극성에서 배우 전지현 씨의 중국 관련 대사가 중국 누리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1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SNS에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의 주연이자 유엔 대사로 출연한 전지현 씨의 대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22일 시작, 안전운전 최연소 총리 탄생할까?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운동이 22일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달 4일 새 총재가 선출되면 국회 지명을 거쳐 차기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후보를 선언한 고이즈미 신지로 씨 등이 최연소 총리 탄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안전운전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G7 최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호주도 선언. 캐나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두 국가 해법 가능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호주 역시 이 같은 선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러시아 대이란 제재 복원 유엔 표결 비판, 한국도 겨냥.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의 핵개발 관련 제재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표결이 이뤄지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이란 제재 완화 결의안에 반대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물론 9월에는 한국도 겨냥하며 압박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